자, 5번 가는 XY 평면의 3변의 길이가 문제는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사각형 도선하고 원형 도선이 지금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 자, 여기서 X 표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종이나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으면 X 표시하거든요. 그 영역으로 사각형인 P와 원형인 Q 도선이 지금 같은 속력으로 쭉 시간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그때 그래프 나는 결국 이제 Q 원형 도선이 T가 0인 순간, 이제 여기 영역에 막 들어가는 순간을 0이라고 치면, T가 0일 때라고 치면 그때부터 T 제로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기울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자, P와 Q는 같은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기억. T는 4분의 T0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자, 0일 때를 기준으로 4분의 T가 되면은 결국 P 도선은 사각형 도선은 이렇게 영역 안으로 이렇게 어쨌든 들어오겠죠. 이만큼 들어왔다고 칩시다. 정확하게는 4분의 L만큼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4분의 T0가 지났으니까 Q하고 같은 속력이라 했으니까 이제 4분의 L만큼 이동했을 텐데,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 원래 그려져 있던 그림과 파란색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4분의 T0가 됐을 때는 영역 안으로 요만큼이 들어와서 결국 그 영역 안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장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를 때는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상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면 뚫고 들어가는 게 생겼으니까 뚫고 나오는 게 이제 생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선에서는. 그래서 상쇄를 시키려고 하고, 그럼 이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은 엄지손가락을 본인 쪽으로 향하시면은 감아진 네 손가락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될 거고, 그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계 반대 방향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T0부터 T가 0인 순간부터 4분의 T0까지 P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자, 우리가 그 패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V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유도 기전력이 세면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N은 이제 코일의 가문 횟수인데, 어차피 이 둘 다 가문 횟수가 1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그냥 무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단위 시간 동안에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 자속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제 요걸 좀 다르게 쓰면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는 요 자기장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S는 바로 이제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이 도선의 어떤 이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이거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문에서는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한다고 하면,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B 값은, 요 B 값이 일정하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결국 면적 변화를 보면 되거든요. 이 도선의 면적 변화를 보면 되는데, 0에서 4분의 T가 될 때까지, 자, 둘 다 4분의 L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도선이 가로 세로가 L인 도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Q는 지름이 L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4분의 T만큼 이동했으면은, 이제 4분의 T 시간 동안 4분의 L만큼 이동하니까 저 영역 안으로 4분의 L만큼 요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때 해당되는 면적은 Q의 면적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면적에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는 거고, P의 면적은, Q의 면적은 요만큼의 면적을 통과하게 되면 면적은 결국 P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간 동안의 면적 변화는 결국 P가 더 크기 때문에 P에서가 Q에서보다 유도 전류가 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디귿, T는 2분의 T0부터 T0가 될 때까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 그러면 Q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Q의 경우에는 2분의 T0면 이 2분의 L만큼 왔기 때문에 결국 그 도선의 절반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이미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위에 요 식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유도 전류의 세기가 뭐 크냐 작냐 혹은 그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결국 요 값을 보면 되거든요. 요가 델타 T분 면적 변화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장 영역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2분의 T0부터 T0까지 점점 그림상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2분의 T0일 때고, 뭐 2분의 T0에서 이제 조금 더 뭐 4분의 3T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 영역으로 들어갔겠죠. 한 요만큼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요 면적 변화만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순간이 되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요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내가 요 색칠한 면적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당 그 면적 변화량이 얘가 점점 감소하거든. 그 얘기는 뭐야? 유도 기전력이 결국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석이 솔레노이드 중심축을 따라 올라가서 빗면의 점 P를 V1으로 통과한 다음에 Q에서 0이 되고요. 나는 가에서 Q에서 빗면을 따라 내려가서 P를 V2로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이다.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러니까 지금 가 그림에서는 자석이 P 지점을 통과할 때 V1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Q에 가면 속력이 0이 된다는 뜻이고, 나 그림은 반대로 Q에서 0이었다가 얘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P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V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억, V1이 V2보다 크다. 자, 기본적으로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은 만약에 그냥 자석이 아무것도 없는 빗면을 올라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마찰도 없고, 자, 공기 저항도 없기 때문에 이른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제 자석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소위 말하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서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럼 결국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즉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일부 바뀌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향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솔레노이드에서 내려갈 때는 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군요. 이 내려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즉 역학적 에너지가 어쨌든 일부 전기 에너지 바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 가에서 P에서 Q로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 Q에서 멈췄어. 그런데 그 Q에서 다시 P로 내려와. 그럼 또 내려오는 동안에도 이 솔레노이드 전류가 흘러서 역학적 에너지가 또 줄어들어. 그럼 결국에는 V1이 V2밖에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P로 다시 내려오는데, P에서 Q로 갈 동안 역학적 에너지 점점 전기 에너지를 바뀌면서 감소하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또 감소하니까 결국 같은 P점이라 하더라도 V1이 더 V2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자, 자석이 운동함에 따라서 이제 자,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N극이 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서, 그죠? 우리 N극에서 이제 자기력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은 솔레노이드에서는 그거를 통과하는,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즉 결론적으로 솔레노이드의 이 왼쪽 부분, 이쪽이 뭐가 되냐면 N극이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N극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쪽이 N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S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자, 우리가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줘서 전류 방향으로 삼고 엄지손가락을 N극 쪽으로 향하게 되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 그림에서는 A 저항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왼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자, 나에서는 지금 결국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N극이 멀어지는 걸 또 방해하려면 이번엔 아까와 반대로 여기가 S극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N극이 되니까,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때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자, 가에서는 N극이 접근함에 따라서 이 왼쪽 부분이 N극이 되니까 서로 밀어내는, 자, 이렇게 자기력이 생기게 될 거고, 반대로 나에서는 N극이 멀어지면서 솔레노이드 왼쪽이 S극이 되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인 거를, 자, 얘는 지금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나타나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자석이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따져봤죠. 그죠? A에서 B 방향이다. 디귿도 맞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5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5번하고 7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5번, 7번은 빼고 제가 지금 5번, 7번 다시 새로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 앞선 영상하고 풀이 영상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